이제 증산복역 상권은 끝내고 학원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학원은 통변 위주로 되고 실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 선생님들께서 모든 그동안 이 복서정종이라든가 증산복역 상권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다 통합해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하면 뭐 문제가 없을 듯하고, 이 증산복역이라고 그런 이유는 책을 더할 거는 더하고 이 덜 건 덜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산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증산복역을 가지고 꼭 육효를 공부해야지만 선생님들께서 다 이 통변에 능통하실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 증산복역만 가지고 하면, 또 증산복역도 좀 좋은 책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보면은 구형적인 그런 기질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어떤 뭐 책을 내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일들, 그리고 예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발전한다든가, 또는 대학 시험을 합격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는 또 직장 문제의 어떤 흐름 같은 걸 가지고 무진장 말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쳐놓은 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특히 주택매매에 대해서 점친 거는 전후무해요, 여기서. 그래 매매점은 없어요, 아예. 증산복역에도. 그래 현대에서 이 매매점을 가지고 점을 쳐보니까 매매점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렇게 이게 뭐 내일 모레 팔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팔리지 않고 뭐 1년 뒤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1년 뒤에 팔린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뒤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은 게 이 현대의 이 매매점이에요. 그래 매매점은 선생님이나 저나 이것을 계속 밝혀야 될 그럴 내용들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꾸준히 좀 연구 좀 해볼 가치가 있고, 요 근래에 지금 학교 다니는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점을 무진장 치는데, 저도 오늘 뭐 이 학교 들어가는 점 친 거 하루에 한 3, 40건수 지금 점을 쳐요. 무진장 바쁘죠, 이 점 치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가 무진장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 편하게 하고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증산복역에서는 제일 먼저 책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은 천시점으로 나왔어요. 이 천시점은 천도에는 가문과 장마가 일정치 않으나 개의 이치로 흐리고 맑음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복서정중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천도, 묘미명,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은 고서에서 맑거나 비 오는 등의 날씨에 관한 점을 스스로 수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이 날씨점은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날씨점을 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콩알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느낄 때는 상당히 넓은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산에 여기 연산동, 여기가 양정이죠. 양정에는 비가, 소나기가 막 오면서 저쪽 해운대에 있는 곳은 날씨가 해가 쨍쨍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점을 칠 때는 항상 지역을 지칭하면서 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역을 지칭하면서 치는 습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을 점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를 알려줄 때가 있고, 며칠 뒤를 물을 때도 불구하고 오늘을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
육효점사에서는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어떠한 일에 있어가지고 사건, 사고를 뜻하는 그런 글자도 돼요. 그래가지고 동요가 많이 일어나면은 꼭 그 날씨의 그 변화가 그만큼 많게끔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날씨입니다. 그래, 이 날씨의 용신을 잡을 때는, 제일 첫째, 부성을 비와 눈으로 잡고, 관성을 추위와 번개와 더위로 잡고, 형제를 바람으로 삼는데, 이 바람도 이 형제적인 바람은 강한 바람을 뜻하는 거지 도움을 주는 바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풍은 이 자손이라는 글자는 맑음을 뜻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날씨가 되고 겨울에는 따스한 날씨가 되는 게 자손이에요. 그래 이 재는 맑음을 뜻하고 자손도 맑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재라는 것은 1월 성신으로 그 하늘에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씨점에서 최고 좋은 날씨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송가, 재성이 좋은 날씨가 되는 것이고 관성은 추운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요즘같이 겨울 날씨에 점을 치면은 관이 진실되면은 날씨가 상당히 좀 많이 추워요. 이게 그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점을 쳤는데 인이 묘로 가더니만 날씨가 상당 기간 좀 춥더만요. 해 자일까지 가가지고 언제부터 날씨가 풀렸어요? 축일서부터 날씨가 풀리더만 축일묘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날씨가 무진장 추워지더라는 얘기예요. 인이 묘로 갔는데 난 그래 날씨가 더 오래 갈 줄 알았더만 그래도 그만큼 멈추는 게 다행이었죠. 자, 그래 관이 진신되면은 이 요즘 겨울 같을 때 점을 치면은 무진장 추운 날씨가 된다는 거 그렇게만 아시고서 이제 좀 해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귀신을 그 날씨를 가지고 수를 실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어 가지고 점을 틀려도 말 안 하고 가만히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 많은 사람들은 점 하나 틀리면은 당신이 친 점이 맞으니 틀리니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쳤을 때는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점 쳤을 때 틀린다고 하늘이 나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날씨점 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날씨의 변화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경우가 드무니까 다행이지만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오전에 맑았다가 뭐 1시간 뒤에 강풍이 몰아쳤다가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날씨 변화가 좀 심할 수도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서는 점이 빨리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점쳐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쳐서 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기 419쪽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 날씨의 음청이나 인간의 하복이나 모두 오행이 이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니 날씨에 맞았다면 인사에도 맞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 날씨 음청이라든가 이런 인사 그러니까 날씨점을 잘 맞추는 사람은 인사점도 잘 맞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씨점을 시시때때로 하루에 한 번씩 점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말하기를 자, 그 뒤에 420쪽 가세요. 자손은 1월 성신이 되고 그죠? 자손은 1월 성신이 되고 동하면 만리가 맞고 황금책에서 말하기를 죄가 동하면 팔방이 모두 맑은 빛을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재성이라는 건 맑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자손이 발동하면 만리의 구름이었고 죄는 자손이 원신이 되니 죄가 동하면 비록 맑을지라도 자손이 뭐예요 이거 껐는데 왜 켜졌죠? 참 자손이 휴수 공파되거나 혹은 나타나도 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맑을 수는 없는 것이니 보통 뜬구름에 엷은 안개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란 글자하고 재성이란 글자도 일단 동해가지고 왕상해야지 좋지. 이 자손과 재성이, 자손은 맑음이고 재도 그것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것이 공망을 맞거나 또는 합을 맞거나 뭐 충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동해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쳤는데 이 용신되는 글자가 이렇게 합을 만난다든가 이 공망을 만난다든가 이 작용을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점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묘월 가보일 날 언제 날씨가 맑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캐상 자체가 이게 육춘께가 됐는데, 이 날씨점을 딱 쳐놓고서 이런 육춘께 됐다고 이걸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날씨점에서만큼은 육춘께라든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반음께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음께. 왜 그러냐면, 반음이 되면 날씨가 변동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날씨가 언제 맑을까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이 손이 용신이 돼요. 손. 용신이 오효에 있는 이 신유금이 맑음을 뜻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진사가 공망이죠. 예, 이런 거는 빨리 일어나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시에도 응합니다. 시. 그래, 신유시에 맑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진이 일단 부성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 흐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 흐렸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재가 좌우충을 맞아가지고 이게 암동이 됐어요. 암동.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암동이라고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월하고 일에서 이렇게 힘이 없더라도 비록 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동안작용이 일어나고, 특히 원신이 이렇게 동안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여기 왔더니만 신금 자손이 동해 진신으로 하였으니 신유일에 크게 맑으리라 했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왜 남아있는 전법들이 그렇게 쉬운 것만 이야기해 주면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책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불만을 했겠죠. 그래, 이렇게 했더니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초학자가 쉽게 알기 쉽게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쉬운 책을 하나 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보이나요? 이게 덕기씨? 안 보여? 이거 캐상? 자, 다음에 요건 묘월 가보일날 그렇게 점쳐가지고 여기에서 뭐 신유일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이 가보일이니까 을미 신유일 돼가지고 맑았다 그랬는데, 때에 따라서 이 시간에도 응한다라는 거 점을 쳤지만, 자, 다음에는 비가 언제 올까를 물었으니까 부성이 용신이에요. 부성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자, 부성이 두 개가 나타나면 용신은 뭐예요? 용신이 다연했단 말이에요. 용신다연. 용신다연 하면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한여 용지세, 세유에 임하고 있는 글자를 용신 쓴다. 사무건용 1월, 월일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 용신 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일진에 임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유력하죠. 사불파용 월파. 월파된 효를 쓴다는데 여기는 월파가 없죠. 그리고
사안정료 동요, 안정효를 버리고 동효를 용신 쓴다. 그죠? 사불공용 순공, 공망받지 않은 효를 버리고 공망된 효를 쓴다 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거에 되지 않고 여기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걸로 용신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일진에서 비가 언제 오겠는가를 물었는가요? 비가 금일 묘시에 물었다는 거예요. 묘시에 점을 친 거예요. 아침에 점을 친 거예요. 비가 언제 오겠는가? 그래, 여기서는 보면은 이것은 암동했죠, 암동.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묘시에 점을 쳤어도 이거는 이 관성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비가 순식간에 올 수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 이것도 빨리 일어나면은 묘시부터 비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묘시. 이건 왜 그러냐면 동한유는 합할 때 응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일진에 부성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일에 틀림없이 비는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요. 진시에 구름이 일어나 진시말 사시초에 내성과 비가 번갈아 치리라. 그래, 진시에 응한 것은 수릴이 진부를 암동했기 때문이고 내성과 비가 번갈아 친 것은 술이 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거는 여기에 진시에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시계도 정확하지 않았고 해서 난 정확히 믿을 수는 없어요. 자, 어지간 요거는 제가 보기에 요 사하라는 글자가 이렇게 해두생하는 데다가 요기에 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 추위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성도 되고 번개도 번개. 내성 번개. 그래, 이것은 이런 일들이 사시에 일어나는 거야. 사시. 응하는 시간에. 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관성이 외캐에서 동했죠. 외캐에서 많이 있죠. 외캐. 그래,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면 돼요. 멀리서. 이렇게. 외캐에서 동해가지고 있으니까 멀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4월 갑술일 날 거기에 이제 잠깐 그 사이를 좀 읽어봅시다. 부모는 비와 우박, 눈과 서리가 되니 발동하면 팔방이 윤택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제일 밑에 보면 지역을 나눠서 청하여야 하는데 혹 성인지 고을인지 등 그 해당되는 그 땅을 지적하여 점쳐야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온 천지가 어느 날은 막지 않고 어느 날은 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 그리고 그 밑에 고법에 부모는 천지가 되니 천지가 막히면 이러리 가리워 숨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치에 가깝다라고 나와요. 이 부가 동해서도요. 부가 원령으로 합을 만나거나 또는 공망을 맞거나 또는 임묘되거나 이래도 이 날씨가 꾸물꾸물하지 절대 막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이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한다는데 이런 날은 이 부가 아니면 재가 동해가지고 합을 만났거나 부가 동해가지고 합을 만났거나 이런 상태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가 동해가지고 합을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춥지 않으니까. 자, 그 밑에 처제는 날씨가 청명하다. 그래, 재가 동하면은 극부하고 자손을 살림으로 청명함을 주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 여기 보면 6월 을사일 날 본일에 음청을 거기에 보면은 응청이라고 음청을 접쳤는데 지풍성께를 얻었는데 세유가 이 축토
재성이 임해가지고 오화로 하출했어요.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음청을 점쳤는데 재성이 맑음을 뜻하는 것인데 재와 손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그래, 을사, 갑오, 진사가 공망이네. 비록 원령은 관성이라고 할지라도 재성이 이동해가지고 해두생까지 얻었으니까 금일날씨 무진장 쾌창입니다. 쾌창. 계속 뭐라고 나왔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화가 제가 오화로 하출하다 보니까 오시부터 날씨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오시부터. 이게 축토 제가동의 오화 자손으로 하하니 오전에는 비록 맑을지라도 뜬구름이 해를 가리고 오시 이후에 구름 없이 맑으리라 했더니만 그러므로 제요가 청명함을 주한다 해도 구름이 없는 것은 면치 못하니 반드시 오시에 이르러서야 자손을 보게 되어 그때야 비로소 크게 맑으리라 했더니만 과연 그렇게 되더라. 과연 그렇게 되더라. 자, 다음에 이 4월 정묘일날 여기 봅시다. 관기는 우레, 번개, 안개, 그리고 추위, 더위를 뜻한다는 거.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그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5월달 뭐 을사일 정도로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일 어디 이벤트를 하러 갈 것인데 돈을 무진장 많이 벌겠는가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유에 이렇게 재가 임해가지고 손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무진장 어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돈 벌고 오라 했더만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냥 왔어요. 머리털이 다 뽑혀서.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자체에서 이 오화라는 글자와 사하라는 글자와 오화라는 글자가 다 뭐가 돼요? 오행으로. 이 뜨거움을 뜻하는 거잖아. 뜨거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맛이 갔어요. 아주.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돈 벌기커녕 그냥 돈 벌다가 그냥 왔어. 이게. 자, 다음에 4월 정묘일날 지침점인데 어느 날 비가 올 것인가를 점쳤어요. 그래, 세요, 유금, 간기가 일진, 묘목으로부터 묘유충을 맞았어요.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거 적어놨네요. 잠깐 그 수업에 책에 들어가기 전에 밑에 보면 왜 검은 색깔로 3번 써놓고 유금이 4월에 사에 해당되어 무력한데 묘가 유를 충했다고 암동했다고 했다. 그래, 암동의 원 이론가는 모순이 되는데 증산보격 내에 암동의 원 이론가 모순되게 원령을 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충을 받은 효를 가지고 암동이라고 한 예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날씨장에서 특히 예가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날씨점이든 무슨 점이든 간에 세요가 그 휴수한 글자라고 할지라도 일진으로부터 충을 맞으면은 그냥 암동으로 읽으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여기에서는 이 세유가 묘유충을 맞았고 관성이 진신됐는데 이 부성이 용신에 부성이 비가 언제 오겠는가를 물었어. 비가 맞나? 비가 오는 걸 물었는가요? 어느 날 비가 올 것인가를 물었어. 어느 날. 그래, 이거는 어느 날 비가 올 것인가 물었다면은 이 글자가 암동했기 때문에 내일 진일날 조금 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형상도 되고 또는 신유시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는 많이 오지는 않는다.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부성이라는 글자가 월파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파. 비록 원신이 아무리 이렇게 동해에서 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월파 맞으면 뿌리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자, 세요 유금간기가 암동되고 신금기는 명동되면서 진신으로 하였으니 본일 신시에, 신시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신시에 병력이 쳐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먼 곳에서 큰 비가 오다가 본 곳에서는 몇 방울 뿌릴 것이다. 그랬더니만 부요가 월파되었기 때문인가? 그래, 말하기를 아니다. 부요가 만약 동하였다면 월파에 임했을지라도 큰 비는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거는 그럼 큰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부성이 안정효에다가 그죠? 이 월파까지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만일 이렇게 동했다 하면은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천수송, 이여정, 미제, 무한송. 이건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이 지루할 때 하나씩 풀어보려고 신축일 일진점을 쓴 겁니다. 자, 다음에 그래 이거는 신시에 비가 왔다는 거. 자, 다음에 응효를 가지고 하늘로 보는 거예요. 응효는 텅 빈 공간이니 공을 만나면 비용과 갬을 정하기 어렵고 새는 대지가 되니 극을 받으면 하늘의 변화가 비상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비점에서는 부유를 용하고 맑은 점에서는 자선을 용하는 것인데 이 천금부의 그 복서정중에서 보면은 응효를 하늘로 보고 이 세유를 땅으로 봤다라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틀렸다라는 얘기, 틀렸다. 그래, 이거는 오로지 세효, 응효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효, 응효는 상관없이 용신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세효, 응효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만약 바람과 구름을 논한다면 전적으로 형제를 의지해야 하고 사계를 다시 살펴 추리하고 반드시 오행을 배합해 참조하여 판단하라 해가지고 형제가 발동한 풍운을 주제하고 그리고 일단 읽어봅시다. 형제가 발동하면 풍운을 주한다 해도 바람은 가볍고 구름은 얇은 상태로 막지도 않고 비올지도 않은 하늘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형이동함을 보면 1월이 구름 속에 다니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 이런 얘기요. 여기에 왜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형이동해가지고 형변제 됐단 말이에요. 형변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복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복지상. 반복지상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것은 이게
형제가 묘로 하였기 때문에 신시에 맞다고도 할 수도 있고 묘시에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요런 거, 요런 대조관계를 잘 보셔야 돼. 선생님들이 기분 좋으면은 이쪽으로 빵 찍으면은 이쪽으로 응하고, 기분 나쁘면은 이쪽으로 응하면 이쪽으로 찍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분 좋은 사람은 이쪽으로 찍어도 맞고 이쪽으로 찍어도 맞아요. 이게.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내가 이쪽으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찍었더니 이리 응하고, 이리 찍으니까 이리 응하고 이래요. 운 나쁠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육효점이 다 잘 맞는 건 사실인데, 이 조화가 있고 변화가 있어서 그걸 맞추기 힘들단 말이야. 지나고 나면 그게 맞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육효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못 보이면은 좋은 답 하나도 안 보여집니다. 정신을 항상 맑게 쓰시옵소서. 자, 이거는 뭐예요? 오늘 날씨를 묻는 거예요. 오늘 날씨. 이것은 그래서 형제가 묘목으로 해출했으니까 내가 풀이한다면 어떻게 풀이냐면은 신시에 바람이 불고, 신시에 바람이 불고, 내일 뭐예요? 묘시에 맑겠다. 이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한테 풀으라 그랬다면. 근데 뭐라고 풀었을까요? 형제가 동했으니 풍문으로 금이는 흐릴 것이다. 하나 내가 말하기를 신시에 해를 보리라 했더니만 왜 그런가? 그래, 신금 형제가 구름이 되나 묘목 제요로 하출하였으니 구름에서부터 해가 나오는 상이로다 했더니만 그 어두운 구름이 끼다가 신시에 태양을 보았고 다음날 묘시에 크게 날씨가 맑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동요 시작을 보는 거고 이걸 가지고 마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말이 중요해요. 결말이. 자, 다시 사계를 자세히 살펴 추리하고 반드시 오행을 배합해 참조해 판단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 한금책에서 말하기를 부유는 사시에 비를 주하나 만약 금수에 임하면 큰 비가 그치지 않고 하토에 임하면 비가 적고 오래가지 않는다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다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금수라는 글자는 우리가 여기가 그냥 한글로 써서 그런데 이런 금수를 말하는 거예요. 금수. 짐승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수. 그리고 여기에도 하토도 이런 하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세항을 논하지 않고 45도 부가 수에 임하면 큰 비가 되고 하에 임하면 비가 적게 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미 세왕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다음 장에는 또 부가 월건에 있으면 반드시 장마가 계속된다 했는가? 그러니까 이 복서정종을 보면 이런 패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시를 볼 때 무조건 수를 가지고 부를 보고, 그러니까 수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이 비로 보고 하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맑음으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틀리죠. 왜 그래? 이 사, 오, 미, 월에는 그 때에 따라서 장마철이 되는데 이게 원령 자체가 사오미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비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말라 이런 얘기, 쓰지 말라. 그래, 제가 이 복서정종을 하고서 증산복역을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복서정종을 그렇다고 다 무시하고 증산복역만 본다면 또 안 돼요. 왜? 원 학문의 뿌리를 읽고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학문의 깊이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이 426쪽에 186번을 보면 자월 기해일날 점을 쳤는데 자월 기해일날 점을 쳤는데 비가 계속 와. 눈이 계속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맑을 것인가를 물었어요. 어느 날 맑을 것인가를 물었는데 여기에서 부가 이렇게 제가 나를 극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날씨점을 본 거니까. 자, 또 양사하 강기가 암동했대네. 이런 여기가.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했어요?
많이 좀 춥겠죠. 여기에 보면 양사기가 암동되니 금일은 그대로 흐리다. 그래, 묘제가 자수자순으로 하출했으니 내일 묘시에는 반드시 맑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묘시에 맑을 수 있고 이 점칠 때 술시에 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이거는 동한 글자는 합할 때 응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한 글자는 합할 때 응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여기에 과연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 이거는 묘시에 맑았는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수가 월건에 임하고 조금 아까 이 앞장에서 말입니다. 이 수를 가지고서 이 비로 부르고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이걸 자체를 그냥 부로 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자월의 기의 일인데 이 자수라는 글자가 월일로부터 이렇게 왕성하면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팍팍 묻힐 정도로 비가 많이 왔겠죠,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나시점에서는 채왕을 논하지 않으며 역시 자순이 눈과 서리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봅시다.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자기의 내일 일진점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점을 친 거예요. 근데 세유가 말이죠. 월일로부터 월파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도 있고 또 따님도 이게 육효를 잘 쳐요. 따님도 육효를 쳐요. 따님도 점을 쳤는데 척정법으로 했는데 다 이런 캐를 얻은 거예요. 이런 캐를 얻는 게 얼만큼 어렵냐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게 몇 억분의 1 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몇 억분의 1 확률. 이렇게 얻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월과 일까지 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 해도 4096분의 1 확률이에요. 이걸 빼고도 이 점만 쳐도 4096분의 1인데 이 따님이 점을 쳤는데도 따님의 일진점도 이렇게 나오고 그 어머니의 점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 내일 일진이 어떠한가를 물었는데 이런 점수를 얻었단 말이야. 그래, 내일 일진이 어떠한가 물었는데 이 세유는 월일로부터 다 깨졌고 또 그래,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눈이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반초죽음 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눈이 괜찮아진 날이 언제예요? 신축 이민일 날부터 괜찮을게요. 이민일. 우화가 살아나는 날부터 괜찮아졌겠죠. 그리고 친구 만나기로 갔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대요. 깨져가지고. 이게 세유가 원리로부터 이렇게 다 깨져버리니까 모든 일이 불쌍하게끔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 따님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월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날 비해가지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렇게 되고 이분도 영화 구경을 갔는데 마침 인근에 있는 모든 중학교, 4군데의 중학교가 다 그날 그것을 보러 온 거야. 이 영화를. 그래가지고 표가 매진되고 자리가 매진돼가지고 이분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세유가 월일로부터 이렇게 다 충파를 맞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왜 이렇게 신금 제가 외동했냐 이거야. 그래, 이거는 내가 말하기를 바깥에 가면 재물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어저께가 이늘이죠. 신축 이민일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재물을 얻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 형상에서 참 웃기죠. 똑같은 점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님의 통변은 틀리고 어머니의 통변이 또 틀려요. 이렇게.
같은 건데, 단 조금 공통적인 점은 서로가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 그게 좀 똑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